새 정부가 최대 집값의 80%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LTV 규제는 풀지만 또 다른 규제인 DSR은 유지하면서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임대차 3법 역시 개편을 예고해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은데요. 윤선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. 우선 집 장만하려는 분들 대출 규제를 얼마나 풀지 관심이 참 크죠. 네.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를 우선 얼마나 풀기로 했습니까? 네, LTV는 집값의 몇 %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냐인데 네. 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 지금은 60에서 70%입니다. 근데 이걸 최대 80%까지 확대를 한다는 거고요. 네. 집 한 채가 있는 분들도 지역마다 달랐던 LTV가 지역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70%가 적용이 됩니다. 다주택자 역시 지금은 규제 지역에서 대출이 전혀 안 되는데 30에서 40%까지 대출문이 열립니다. 그런데 이렇게 확대하는 LTV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또 다른 대출 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유지하기 때문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이 LTV를 풀어줘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.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의 합이 2억 원이 넘으면 DSR 40%, 그러니까 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%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. 네.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이 DSR 40%를 적용받아서 규제 지역에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경우를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LTV 40% 규제에서 3억 4,2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요. 네. LTV가 80%로 확대가 된다고 해도 이 DSR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똑같습니다. 그런데 연소득이 이제 6천만 원대 이상 고소득으로 갈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. 결국 저소득,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놔주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DSR에 미래 소득, 그러니까 앞으로 벌 소득을 감안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네.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 또 다른 민감한 사안이죠. 임대차 3법. 이건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폐지에 가까운 근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. 이건 시기가 어느 때 정도로 예상이 가능할까요? 네, 석 달 뒤인 8월을 주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네.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딱 2년이 되는 시점인데요.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셋값을 5% 이내로 묶었던 집들이 이때가 되면 시세대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른바 전세 난민이 대거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고 있습니다. 물론 반론도 있는데요. 그나마 임대차법이 있어서 전셋값 상승이 덜했다는 겁니다. 네. 새 정부는 임대차법을 유지는 하되 단기적인 보완책부터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발적으로 5% 이내의 전셋값을 올리는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 5%로 돼 있는 이 상한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예상이 됩니다. 얼마나 현실화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.